안녕하십니까. 북한은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남한에 대해서는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강요하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8차 당대회는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8차 당대회 결정서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건설 사상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영도력과 전투력을 재정비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구현해 당을 강화 발전시켰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시켜 우리 조국을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국가 방위력을 강화시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한 그의 업적은 민족 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공적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로써 조선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이 사망한 지 9년 만에 김정은이 북한의 철권 통치자임을 다시 공고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당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해서 조선노동당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모두 침투의 실권을 휘두르는 직책으로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를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등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10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부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향이 전혀 없으며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향해서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 VOA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은이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핵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차 당대회 첫 발언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미국이 주적이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가면서 협박 외교의 기반을 두고 정치 전쟁 전략을 구사하며 긴장과 협박, 도발을 늘리면서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초대형 핵탄두 개발과 사정거리 15,000km 미사일의 명중률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스나이더 국장은 자신의 역량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을 다른 방식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맥스웰 연구원은 VOA 방송을 통해 한국은 2018년 9월에 맺은 포괄적 군사합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 오고 있다.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 몇몇 지표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VOA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한국이 하는 만큼 상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이나 개선을 전망하는데 나쁜 징조라고 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핵과 군사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길이다. 김정은은 사실 경제 계획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의 경제정책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협박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상적 훈련을 하고 당을 믿고 핵개발과 선군 정책을 믿으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개발의 길을 지속하는 한 북한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고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의 강경 발언들, 특히 적대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도전이 될 것이고 통상적인 협박 외교라며 김정은에게 바이든이 협박 외교에 응할 걸로 믿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배경으로 노골적으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부르고 남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강요하는 식으로 담대하고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며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영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이성을 잃은 강도가 흉기를 들고 뛰어들어와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있는데 차나 한잔 하면서 말로 하자고요. 상황에도 맞지 않고 상대와 온도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는 바보짓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하게 엎드려서 싹싹 빌며 하라는 대로 하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